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원천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한국기계연구원 김학준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박사님께서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하는 장비를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녀석들이 뭔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것 같긴 한데 이 물질들이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성분이며 대표적인 대기환경 규제 물질입니다. 예. 미세먼지는 꽃가루, 황사 등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자동차, 선박, 공장 등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미세먼지 중에 굴뚝에서 나올 때 고체 상태인 1차 미세먼지가 있고 가스 상태로 나와서 공기 중에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미세먼지가 되는 2차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예.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바로 2차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데요. 이 둘로 만들어진 먼지는 대부분 초미세먼지입니다. 예. 네.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고 인체에 유입되었을 때 혈관까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오염원입니다.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이루는 물질은 이름에서도 알듯이 질소, 황, 산소이기 때문에 주로 황을 포함한 화석 연료를 태우는 공장, 발전소, 자동차에서 많이 배출됩니다. 예. 또한 질소산화물은 고온에서 질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연소가 아니더라도 고온에서 작업을 하는 제철소, 소각로 등에서도 배출이 많이 됩니다. 예. 네. 특히 국내 주력 산업인 IT 제조 공정에서도 질소와 황이 포함된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배출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사람과 생태계에 모두 위협이 되고 있는 이 물질들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가요? 네. 이번 기술의 핵심은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 배기가스를 저감하는 기술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물을 뿌려서 오염물질을 녹이는 방식인데요. 예. 물에 잘 녹는 황산화물은 이 방식으로 제거를 하지만 질소산화물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촉매 방식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개발된 기술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질소산화물을 오존과 반응시켜 물에 잘 녹는 물질로 만들고 황산화물과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하고 경제적인 기술입니다. 네. 둘을 함께 녹이는 데는 새로운 첨가제가 필요한데요. 저희는 첨가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화학물질을 섞어보고 또는 고체나 액체 상태로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동시저감 효과가 있는 첨가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은 원래 물에 잘 안 녹는데 이거를 물에 잘 녹게 만들어서 황산화물과 함께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개발한 기술은 기존의 저감 장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기존에는 촉매 장치에 암모니아나 요소수를 뿌려서 질소산화물을 질소로 환원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예. 하지만 촉매는 300도 이상에서만 활성화되기 때문에 배기가스 온도가 낮을 경우에 그 효과가 떨어져서 다시 온도를 올리거나 전기히터를 사용해서 온도를 많이 올려야 됩니다. 특히 예. 요소수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향후 대체 기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 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물을 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질소산화물을 저감할 수 있고요.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가스 부피가 줄어들어서 저감 장치 크기도 작아지기 때문에 설치 면적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사실 기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도 필요할 텐데요. 실증 작업도 해보셨나요? 네. 우선 실험실에서 개발한 기술들은 대부분 실제 환경을 인위적으로 모사한 조건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상용화에 앞서 단계적으로 장치를 키워가면서 실증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예. 저희는 실험실에서 아이디어를 검증한 후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철소, 소각로, 발전소 등의 기술을 소개를 했고 최종적으로 오염물질 저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던 한국남부발전의 하동발전소에 실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2년 전에 한국기계연구원과 하동발전소 간 공동연구팀이 구성이 됐고 여러 번의 기술회의를 통해서 발전소 전체
천분의 1 수준의 동시자금 장치를 발전소 3호기에 연결을 했습니다. 네. 이 실증 장치에 실제 배기가스를 주입해서 약 1년 동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동시자금 성능을 확인했고요. 오전 주입량, 첨가제 주입량, 가스 체류 시간, 장치 크기 등 여러 중요한 설계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 이런 실증 연구 자료는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상용화에 꼭 필요한 핵심 기술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발전소에 적용을 해봤다고 하니까 그 네. 결과가 궁금한데요. 네. 효과가 얼마나 있던가요? 본 실증 장치의 목표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기존 15ppm에서 5ppm 이하로 낮추는 것이었는데요. 네. 최종 시험 결과 각각 0.5ppm과 4ppm으로 배출 농도를 획기적으로 저감했습니다. 네. 이는 디젤 자동차 6,000대가 배출하는 양을 줄인 것과 같은 수준인데요. 예. 미세먼지 배출 농도 측면에서 보면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복합발전소의 배출 수준입니다. 특히 60도 정도의 온도에서 수행됐기 때문에 다양한 저온 배기가스 환경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효과를 입증하셨군요. 네. 네. 자, 그런데 실제 발전소 현장에서 실증을 하는 작업 중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네. 그 실제 환경과 달리 실제 환경은 그 실험실과 달리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외에 먼지,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배기관이 막힌다거나 팬이 고장나는 등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네. 특별히 저희가 상주 인력을 투입을 해서 장치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실증 기간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출입이 제한된 적도 많아서 예. 갑자기 고장났을 경우에 수정을 못해서 노심초사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네. 앞으로 기술적으로도 개선할 점이 조금 더 있겠지만 네. 그렇다면 언제쯤 상용화 될 수 있을까요? 실제 화력발전소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현재 장치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크기를 장치를 만들어서 실증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 현재 그 정도에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제철소나 소각로 등에서 전체 배기가스를 처리하는 상용화 연구를 수행할 계획에 있고요. 예.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에 약 2년 후부터 발전소보다 조금 작은 규모를 시작으로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로, 화학공정, 반도체 등 배기가스 온도가 낮은 다양한 산업체에서 이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추가 실증 문의도 오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서 반도체, 소각로 같은 곳에 적용을 해보고자 하는 기업도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국내에서 상용화가 될 경우에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내 기업들의 해외 공장이나 해외 산업체에서도 이와 같은 동시저감 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 추산이 가능할까요? 네. 현재 대기 환경 설비 시장 규모가 7조 원 가량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 중에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저감 장치 시장 규모를 약 2조 원으로 예상을 하면 이 기술로 인해서 한 1조 원 가량의 신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고용 창출 효과로는 1만 명이 이상됩니다. 예. 저희는 이번에 진행한 화력발전소 실증을 통해서 중요한 설계 그리고 운전 기술을 확보했는데요. 이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 석탄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제철소, 소각로, 반도체 공정 전반에 적용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꼭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연구원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런 환경을 지키는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저는 학창 시절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환경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환경 재난을 다룬 SF 영화를 자주 보곤 했습니다. 네. 특히 석사 시절에는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질에 대해 연구를 하고 싶었고 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를 연구하는 에어로졸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20년 동안 미세먼지와 관련된 생각만 하면서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 매진하고 계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연구 개발 목표도 좀 궁금합니다. 네, 과거에는 그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거의 없어서 이번 연구와 같은 실증을 한다거나 상용화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는데요. 예. 최근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 유해성과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기술을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강화될
환경 규제에 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배기 정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할 예정이고, 그리고 중국발 미세먼지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공기 오염 물질로부터 국민의 호흡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내 공기 정화 기술이라든지 개인이 착용하거나 휴대하면서 필요할 때 호흡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개인용 공기 정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예. 네. 자, 올해 가을 생각해 보면 유난히 공기가 맑고 깨끗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마음껏 이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네. 큰 행복인지를 네. 좀 느꼈던 시간인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국민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좋은 기술 계속 개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과학의 달인 한국기계연구원 김학준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